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간만에 스몰캡, 그죠? 스몰캡이라 그러면 잘 커버 안 하는 종목. 그렇죠. 사실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보가 없는 종목들은 제가 조금 하기 그래요. 그렇지만 요즘 또 시장이 조금 괜찮으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 두 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종목은요, 제이스택입니다. 자, 제이스택이라는 회사는 우리 과거 애플 OLED 때, 애플향 OLED 투자할 때 엄청 핫했었죠. 아몰레드 후공정 쪽 업체입니다. 후공정이 뭐가 필요하냐? 본딩이죠. 본딩인데요. 이게 이제 셀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셀이 있는데 셀에다가 여기다가 FPCB 같은 걸 붙이죠. 드라이브 IC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후공정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6년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애플이 아몰레드를 처음으로 채택을 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엄청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 본딩 장비를 거의 이 업체가 독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게 수혜를 봤었고, 이제 경쟁하는 회사는 이제 파인테크닉스 아니고 그냥 파인텍입니다. 자, 요런 회사하고 이제 경쟁을 했었죠. 그래서 엄청 좋았는데 한동안 잊혀졌죠.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색깔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은 진단 키트, 자동화 설비 이쪽이요 50%가 넘습니다. 주로 SD 바이오 센서 같은데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거의 한 20%, 디스플레이 쪽 한 20%, 그리고 아주 일부 기타 레이저 장비 2%,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매출이 378억, 영업이익은 172억 분기. 그러면 작년 연간으로 얼마나 했나 볼게요. 작년 연간이 매출이 1439억, 영업이익은 378억. 그러면 시총은 1300억. 시총 1300억인데 영업이익이 378억. PER이 얼마나? PER이 한 4, 5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쌉니다. 싼데 주목을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일회성 이익이다. 일회성 이익이고, 그리고 진단 키트. 이제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 했는데 피크아웃 한 거죠. 피크아웃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지금 분기당 한 10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체질 구조가 바뀐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볼만하다.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멀티플을 뭘로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는 게 2차전지 부품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수주도 한 160억 정도 규모의 수주를 받았어요. 지금 천안 사업장에다가 이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게 배터리 캔 케이스, 그리고 캡 아세이, 어셈블리라고 하죠. 어셈블리인데 여기는 이제 약간 일본식 영어 많이 쓰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걸 누가 하나요? 이런 것들은 상신 EDP나 신능 SEC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할까요? 자, 이거는 원통형 배터리나 캔 타입 배터리, 각형. 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원통형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뭔가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제이스택이라는 회사는요, 예전에
본딩 장비를 할 때도 그때도 M&A를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AST 제텍, 자,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서 기술을 흡수를 해서 대규모 이런 수주를 받는 데 성공했고, 자, 이번에도 기반 기술도 없이 갑자기 2차전지 진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M&A를 했습니다. 상하 PS라는 회사가 있어요. 상하 PS. 요게 작년 중반에 요거를 M&A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2차전지 판금 쪽에 가공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자, 지금 회사 실적이 굉장히 싼 데다가 이런 이제 멀티플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절대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P&H 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OLED 유기 재료를 하는 회사입니다. 유기 재료를 하는 회사고요. 굳이 비슷한 회사를 따지자면 덕산 네오룩스 쪽이고요. 자,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죠. 근데 여기는 LG 디스플레이 쪽의 벤더입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상황이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업은요, 장수명 블루호스트. 여러분, 블루호스트는 특히나 블루 쪽에 우리 RGB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RGB가 있는데 블루가 제일 문제입니다. R하고 G는 예전에는 형광 물질을 쓰다가 이게 다 인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형광보다 인광이 훨씬 효율성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블루만 형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블루가 수명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블루를 많이 발라야 됩니다. 많이 발라놓으니까 블루리시하죠. 아몰레드가. 그래서 수명이 짧으니까 수명이 좋은 블루 호스트를 하는 겁니다. 호스트라는 게 있고 도판트라는 게 첨가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광 물질이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호스트가 기본 물질이고 도판트가 첨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도판트 쪽이 훨씬 더 부가가치 높죠. 노발레드 같은 회사들. 제가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가져오니까 예전 영상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안 찾아보시죠? 네, 그러면. 자, 블루호스트. 예, 장수명 블루호스트를 하고 있고요. 작년이 한 24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올해는 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굴절 CPL. 캐핑 레이어라고 하죠. 네, 캐핑 레이어. 이쪽이 작년에 한 130억, 올해는 한 15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기타 원료, 촉매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작년에 한 40억, 올해도 한 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수명 블루호스트 쪽이 잘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애플워치 쪽으로는 잘 나가는데 기대했던 TV양 쪽이 좀 부진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 LG 쪽에 OLED TV가 지금 부진하죠.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진짜 TV 쪽으로 뭔가 나와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4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4분기 실적은요, 매출 83억, 영업이익 18억. 매출은 작지만 굉장히 알차게 이익을 냈죠. 22년 연간 실적은요, 매출 350억, 영업이익 49억. 4분기에 상당 부분을 냈네요. 그죠? 그리고 현재 시총은 1750억. 오늘 2월 14일자 발렌타인데이 기준입니다. 네. 23년 전망치는요, 매출 한 480억, 영업이익 7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제 OLED 패널을 채택한 아이패드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에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다가 텐덤 구조로, 텐덤 구조는 2개, 3개 층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까는 거죠. 왜냐면 스마트폰은 보통 뭐 한 2, 3년 쓴다 그러면 태블릿은 한 4, 5년 쓰죠. 많이 쓰면 7, 8년도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디스플레이 수명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재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P&H 테크가 이제 수혜를 보는
그림인 거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어려우니까 차량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OLED 이런 쪽으로도 같이 P&H 테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차량도 오래 디스플레이 써야 되기 때문에 텐덤 구조를 쓰겠죠. 그런 측면에서 위해서는 충분히 볼만하다는 생각이고요. 공교롭게도 네, 오늘 주가가 한 8% 이상 떠버렸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멀티플을 워낙 또 많이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 님이 남겨주셨어요. 하반기에 배터리나 반도체 회사에 취업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대표님의 책이 산업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책을 쓴 이후 변화하는 트렌드는 대표님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이외에도 해당 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는다든지 대표님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유도 너무 궁금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라는 책은 투자서를 타깃으로 하는데요. 투자는요, CEO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네, 투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하는 데는 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초책 같은 것들 하나 보고 제 책을 보면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책을 보더라도 다 이해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이해되는 부분은 술술술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 리포트들은 챙겨서 보는 편이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워낙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바뀌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는 크게 저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21년 6월 이전까지 데이터니까 제가 먹고 사는 데는 네, 좀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데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채널 보시고 반도체 회사 취업하셨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센터에 RA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제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열심히 네,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제 채널뿐만 아니라 좋은 채널들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혹시나 새로 요즘에 조금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